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잠시 진정세를 보이던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하루 확진자 4명이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510명을 기록했는데요.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참솔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 등이 무더기 확진돼 지역 감염 재확산 우려가 커졌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SNS에서 맛집으로 알려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의 참솔 식당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던 중국인 종업원 A씨가 출국을 하기 전인 그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외국분이십니다. 외국분이시고 외국으로 이제 출국하기 위해서 이제 사전 검사를 하기 위해서 검사를 했었던 거고 현재 증상은 무증상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역학조사를 범위를 좀 확대해서 지금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A씨의 접촉자 11명 가운데 또 다른 종업원 B씨 등과 이웃 등 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 종업원의 중국 출국을 앞두고 최근 식당에서 식당 직원들과 이웃 등 11명이 모여 송별 회식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이 와요. 잘 돼요. 서울보다 손님도 오고 육지 손님도 오고 손님 많아요. 제주도 방역당국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참솔 식당을 방문한 사람은 코로나19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현장 CCTV 분석을 통해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11명이 모인 송별 회식이 집합금지 수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진정세를 보이던 확진자 수가 참솔 식당발 집단 확진으로 다시 늘어나면서 지역 감염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형 전자출입 명부인 제주 안심코드 활용률이 저조합니다. 제주도가 빠른 시간 내에 역학조사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시연회까지 하며 홍보에 나섰지만 업체들의 참여는 더디기만 합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지난달 21일 출시된 제주 안심코드. 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해 활용성이 떨어지자 제주도가 역학조사 방식을 시연하며 홍보에 나섰습니다. 확진자 발생을 가정해 확진자 전화번호를 입력하자 방문 동선이 바로 목록으로 나옵니다. 방문 장소와 시간을 설정하면 같은 시간대 접촉자 정보가 바로 뜨고 접촉자의 방문지와 추가 접촉자 정보도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어 N차 감염이 진행돼도 수백 명이 넘는 접촉자 정보를 1분 안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게 3주 이상 N차 감염을 계속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게 깔려 있어서 했다면 아마 30분 만에 다 그분들에게 빨리 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갔을 것이고 N차 감염이 굉장히 줄어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수기로 방명록을 쓰도록 하고 있고 손님들의 문의도 많지 않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상담 손님은 없고요. 사실 수기 작성하는 게 편하시기도 하고. 앞으로 혹시 설치하실 계획은? 없습니다. 안심코드 설치를 신청하고 3주 전에 QR코드를 받은 업체들도 정작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는 사용하지 않고 손님들의 이용률도 미미합니다.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같이 겸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조금 오후에 한분한 시간에는 이제 오신 분들한테 이제 안심코드 있나 확인해서 없다고 하면은 이제 다시 체크하는 거고 거의 없는 상태가 많아요. 공공장소에는 다 되어 있는데 이런 개인 식당이나 이런 데는 아직 안심코드 부분은 아직 이게 하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식당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현재 제주 안심코드 다운로드 건수는 11만 건. 하지만 안심코드를 설치한 업체는 9천 곳에 그치고 그마저도 사용하는 업체는 4천여 곳뿐으로 전체 대상의 10%에 불과합니다. 제주도는 안심코드에 GPS 기능을 탑재해 어플리케이션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등 안심코드 활용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참여를 호소하고 있지만 현장의 참여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천연기념물이 있어 문화재 보호구역인 서귀포시 강정천의 용암기둥 절벽 주상절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 때문이라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시도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한라산 계곡물이 제주도 남쪽 바다로 흘러드는 강정천. 천연기념물인 농나무 자생지어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런데 강정천을 따라 우뚝 솟은 용암기둥 절벽, 주상절리 일부가 폭삭 무너져 버렸습니다. 높이가 20m가 넘는 절벽에서 떨어진 육각형 용암기둥들이 산산조각 난 채 하천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바위가 떨어져 나가면서 시뻘건 흙이 드러난 절벽 위에는 나무들이 뿌리를 드러낸 채 위태롭게 버티고 서 있습니다. 무너진 단면에 아직도 흙이 남아있고 색깔도 주변의 바위들과는 확연히 다른 것으로 볼 때 비교적 최근에 무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절벽에서 무너져 내린 바위 덩어리인데요. 마치 한쪽을 칼로 베어낸 것처럼 예리하게 잘라져 있습니다. 주민들은 제주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정천에 다리를 놓으려고 안반을 뚫는 작업을 하고 있는 데다 제방을 쌓아 하천의 폭을 줄이는 바람에 유속도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바람 방향에 따라서 그 소리가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공사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은 하천 범람으로 인한 유속이 빨라진다든지. 하지만 공사업체 측은 붕괴한 절벽과 공사 현장이 1km가량 떨어진 데다 진동도 크지 않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정천 일대에서는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가 본격화된 뒤 흙탕물이 쏟아지고 천연기념물인 500년 된 단팔숲까지 부러지자 주민들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붕괴 현장을 조사한 서귀포시는 전문가들에게 맡겨 실태와 원인을 조사한 뒤 문화재청과 협의해 안전대책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중국에서 밀려온 엄청난 양의 괭생이 모자반이 도내 해안가마다 한가득 쌓이고 있습니다.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수거 작업을 시작했지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수거한 모자반을 처리할 곳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입니다. 굴삭기가 굉음을 내며 해수욕장에 쌓인 괭생이 모자반을 걷어내 트럭에 싣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은 퇴비로 쓸 수 있도록 괭생이 모자반과 뒤섞인 해양 쓰레기를 일일이 손으로 선별해냅니다. 오전에만 이곳에서 50톤 넘게 수거해 농가로 보내졌지만 아직도 엄청난 양의 괭생이 모자반이 쌓여 있습니다.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장비들을 투입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된 그 괭생이 모자반 전량을 관내 그 농가에 대해서 퇴비로서 공급할 예정이고요. 다른 해수욕장들은 아직 수거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2달 일찍 엄청난 양의 모자반이 밀려오면서 수거할 인력도 퇴비로 공급할 농가도 찾지 못해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겨울 정취를 즐기려고 바다를 찾았던 관광객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바다 색깔이 너무 이뻐가지고 들어왔는데요. 앞에 이런 해조류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우리 환경에 괜찮나 정도 되고. 마을 어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괭생이 모자반이 조간대까지 뒤덮었고 해상에도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주시 한경면에서 처음 관측된 괭생이 모자반은 일주일 새 구자읍 해안까지 확산됐고 쌓인 양만 2,000톤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위성 관측 결과 당분간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바레만 안쪽에서 10월 달부터 탈락이 된 괭생이 모자반들이 공해상으로 더 늘다가 이런 시기에 제주도로 유입되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관계기관과 함께 대책본부를 꾸려 본격적인 수거 작업에 나섰지만 워낙 빠르게 모자반이 유입되면서 인력과 장비 수급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관광객 감소에 대해 만족도를 느끼는 제주 여행객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지난해 가을 제주 여행을 계획했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12월에 다시 조사를 한 결과 53%만이 실제 제주 여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여행의 질 평가에서는 사전조사에서는 긍정 응답이 33.9%에 머물렀지만 여행 후에는 57%로 높아졌고 이유로는 관광객이 적어 관광지 관람이나 이동 편의성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원주 세인교회를 비롯해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570명을 넘었습니다. 이들은 역학조사에서도 제대로 응하지 않아 위험을 키우고 있는데요. 건강보험공단이 BTJ 열방센터와 같이 방역을 방해한 사례는 해당 개인이나 단체에게 진료비를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 세인교회와 관련해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은 원주에서만 37명입니다. 이 교회 교인 A씨가 지난해 11월 말 선교단체 인터콥이 운영하는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에 방문한 이후 수차례 교회에서의 예배와 소모임에 참석했고 집단 연쇄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A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도 동선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아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애를 먹었습니다. 전국에서 BTJ 열방센터와 연관된 확진자는 570여 명인데 여전히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검사를 받는 것조차 거부하는 상황. 이처럼 방역 지침을 위반해 확진되거나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를 환수할 방침입니다. 지자체와 협력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검토하고 손해액을 산정해 개인에게 돌아가는 부당이익금을 환수하거나 단체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건보공단이 예시로 든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진료비의 경우 작년 코로나19 확진자 평균 진료비 530만 원으로 계산하면 약 3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방역 지침을 위반하거나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가 그 원인이 되었다면 나아가지 말아야 할 비용이 나가게 된 것이므로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낭비되지 않도록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관련 쟁점이 정리되는 대로 구상금 청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서귀포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에 스마트 발열 체크 시스템 구입비의 90%를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발열 체크 시스템은 접촉 없이 출입자의 체온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마스크 착용 여부를 판독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서귀포시 내 어린이집은 모두 124곳입니다. 제2회 제주 비엔날레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면 취소됩니다. 제주 도립미술관은 코로나19 등으로 당초 4월 개최해서 한 달 연기해 오는 5월에 20여 개 나라 7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제2회 제주 비엔날레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 비엔날레는 2017년 처음 개최된 이후 경년제로 개최 예정이었지만 내부 갈등과 코로나19 등으로 연기되오다 결국 취소됐습니다. 평년 이맘때 기온보다 기온이 꽤 높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평년보다 10도가량 높아서 17도까지 기온이 올라가겠는데요. 남서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계속 불어들어와서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비구름이 몰려오겠습니다. 아직 대기 중에 약간의 찬 공기가 머물고 있는데 남쪽 바다에서 수증기를 머금은 따뜻한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다 보니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상승해 비구름대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잠깐 그쳤다가 주말에 다시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출근길 현재 기온 북부와 동부는 8도, 서부는 10도, 남부는 1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17도, 서부와 동부, 남부는 16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에도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낮 기온 16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의 강도는 강하지 않지만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파고가 최고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모레까지 해상에 안개가 끼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공항에는 구름이 지나면서 날씨가 양호한 편입니다. 항공편 운항은 대체로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추위는 쉬어가겠지만 주말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오영훈 의원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달 초부터 4.3 희생자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수립을 위해 연구 용역 실무 검토를 마쳤습니다. 오는 6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용역에서는 지원 산정 기준과 과거사 관련 해외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게 됩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면서 학급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마련한 학급 편성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수는 8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07명 느는 반면 학급 수는 102학급이 증가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200여 명 감소하지만 평준화 일반고의 학급당 학생 수를 29명으로 낮추면서 29학급이 증가합니다. 또 초등학교의 경우 제주시 동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8명으로 감축하면서 46학급이 늘어납니다. 경찰청은 서귀포 경찰서장에 변민선 총경을 발령했습니다. 신임 변민선 서장은 올해 49살로 경찰대를 졸업한 뒤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장과 제주청 수사과장, 홍보담당관 등을 지냈습니다. 제주청 수사과장에는 권용석, 외사과장 조규형, 경무기획과장의 김환기 총경이 발령됐고 박기남 경무기획과장은 경북군의서장으로 양수진 강력계장은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장으로 발령됐습니다. 제주 랜딩 카지노 145억 원 도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공모 용의자 1명을 체포했습니다. 제주도 경찰청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랜딩 카지노 횡령 사건의 공모 용의자인 30대 한국인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랜딩 카지노 사건과 관련해 남아있는 용의자는 2명으로 경찰은 외국으로 출국한 말레이시아 국적 카지노 임원과 30대 중국인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람정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는 지난 4일 VIP 고객 금고에 보관 중이던 145억 6천만 원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주 카메라 기자회가 마련한 2020 보도 영상전이 다음 달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코로나19 300일의 기록과 숨은 영웅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4.3 특별법과 힐링 등을 주제로 방송 카메라 기자회 회원들이 도내 곳곳을 누비며 촬영한 영상과 기록을 전시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